드리고요. 우리 김춘수 회장님은 온누리교회 신무하시는 거죠, 장로님? 네. 네,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을 신무하고 계시고, 가게 이름이 뭐죠? 제 가게 이름 같은 생각이 안 납니다. 보리꿀. 보리골하고 여기 지금 거기 계산 상거리 있는데 거기는. 가든 파티. 가든 파티. 가든 파티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 요식 업체들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세요. 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 회의 진행을 일단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회의 진행하기 전에 우리 코나이,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이상원 팀장님. 코나이 네네. 이상원 팀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나이의 이상훈 차장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배달 이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 너나들이 검담맘 이수진 회장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너나들이 검단 검안밤의 이수진입니다. 예, 감기가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늦은 시간 시작되는 회의지만 좀 유익한 내용들이 서로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안사무국장님 포스터 먼저 한번 올려주세요. 네. 저희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목요 정책 감담회는 매주 1월부터 지금 매주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주민 발안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와 갈등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 주제는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그러면 생활에서 어떤 주제로 그런 것들을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계양산 보호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계양산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제2의료원 계양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는 사실 제2의료원도 제2의료원이지만 제3의료원, 제4의료원,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OECD 국가 기준으로 해서 한 5.8%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OECD의 국가의 평균의 한 20% 정도는 접근을 해야 민간 의료를 견제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료원 서명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제3의료원, 제4의료원까지 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외식업체들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낮춰주자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지역 경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그저께 마을 금융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순환 경제의 조건에 관해서 인천대 양준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줌으로도 한 그때 20분 정도 들어와 주셨고, 그다음에 현장에도 한 10서너 분 참석하셔서 지역의 마을 금고, 그다음에 신협, 그다음에 단위농협 전무님들 참석해 주셨고, 또 그다음에 줌으로도 상인회라든지 또 우리 시민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지역금융이
인내적 자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인내적 자본이라고 하면 지역의 우리 소상공인들 또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출 그러니까 여신과 관련해서 신용 등급이라든지 또는 그 담보 여력을 본다든지 수월성 위주의 이런 여신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그리고 실제로 홍보비라든지 또는 그 회수하는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대출을 해주고 경영 지원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이런 인내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은 좀 쉽게 좀 다루었습니다. 공공은행 설립과 같은 좀 난이도가 있고 심도가 있는 얘기들은 우리가 다음 2차, 3차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라는 것이 그 지역 금융이, 그러니까 자본이 핵심이긴 하지만 지역 상인들과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함께 이것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할 때 진짜 부자 동네, 출발은 간단하게 출발한 거거든요. 돈이 계양구에 들어와서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 부자 동네가 된다. 우리가 그 서울이나 경기도 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그 돈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순환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출발한 건데 그 자본의 중심에 지역 금융이 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려면 우리가 지역 소상공인들 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소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소비 운동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자. 그리고 그 소비도 우리가 또 배달 플랫폼도 그 계양구가 본사가 아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또 자본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그 다음에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수수료를 줄 바에야 우리 외식업체 사장님들께 수익이 더 돌아가게 하자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 논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편리성을 또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코나이 팀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서구의 맘카페는 어떻게 활동했는지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공공배달 앱 그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 자료는 코나이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배달 이음은 너무 잘 아시죠? 인천 이음 카드 다 많이 쓰시죠? 인천 이음 카드 안에 가면 이런 화면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배달 이음 주문하기가 지금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전 밑에 여기 투표 설문 여기에 지금 배달하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안 시켜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시키면은 일반 시민인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시키면 또 이게 등급이 올라가더라고요. 시민 등급이. 우리 딸아이한테 한번 시키라고 해서 해봤더니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이 배달 이음이 아니라 이 인천 이음 앱은 지금 230만 명이 가입돼 있다고 그러셨죠, 팀장님? 네. 지금 인천시 시민이 300만 명인데 23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천 시민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앱입니다. 거기에 배달 이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세요. 앞에. 네. 2020년 4월부터 이 인천 이음카드의 앱에 배달 이음이 시작이 됐는데 서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만 하다가 21년 2월에 연수구가 오픈을 했고 21년 7월에 이제 인천시 전체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2월에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더라고요. 올 1월도 이게 유지되고 있나요, 팀장님? 동그라미 해주세요. 유지되고 있어요? X 해주세요. 네.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배달이음 프랜차이즈 제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젊은 친구들은 햄버거도 많이 시켜 먹고 또 스타벅스 커피도 많이 시켜 먹고 하는데, 이런 프랜차이즈가 가맹이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놓으신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또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왜 공공 배달 앱인가 보면 인천 배달 이음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하고 그 다음에 쿠팡이츠인가요?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다 이 광고비가 있죠. 광고 비용이 있는데 배달이음은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중개 수수료는 고객하고 가게를 이어주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적게는 9.4%에서 많게는 12.5%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이음은 2%의 수수료만 떼고 있어요. 0%라고 해놓은 곳은 서구하고 연수구는 이 중개 수수료도 사장님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자치구가 직접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죠. 카드 수수료가 이렇게 거의 이건 좀 비슷한 수준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면 이거는 연 2,500만 원 기준 그거죠. 여기 수수료 절감 효과 연 2,500만 원을 하신 거죠, 이상훈 팀장님.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세이브를 할 수 있다. 수수료만으로도 우리 외식업체 사장님들에게 이런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도표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뭐 홍보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 말고 한글 파일 올려주세요. 네. 이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홍보를 이제 해드려서, 그러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키려 볼 것인가. 그래서 서구의 맘카페 회장님하고 우리 코나이 팀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구에 들어가서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가 이 배달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사업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혜택 플러스 4명을 뽑아서 혜택 플러스 가맹점 모집을 하겠다는 계획이 초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는 폭발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외식업체 사장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공공이 같이 한꺼번에 이것들을 좀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해야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현황을 아까 보여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지금 계양구에는 식품 접객업소가 3,95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음식점이 2,640개가 있고요. 휴게 음식점이 836개, 제과점이 8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들은 배달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는 뺐고요. 이렇게 해서 3,6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우리 코나이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상 이런 식품 접객업소에 한 60% 정도가 배달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계양구에 한 2,400개 정도의 배달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400개 정도. 그런데 현재 배달 이음 가맹점이 629개소예요. 그 숫자가 한 30% 정도 되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주문하려고 갔더니 내가 늘 주문하던 데가 없으면 몇 번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배달임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배달이용 가맹점 활성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모집 이용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위생과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메아리에도 홍보문을 게재할 예정이고요. 홍보 현수막도 제작해서 12개소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 현수막은 코나에서 이미 제작 시안이 나와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또 그와 협조를 해서 게시대 걸고 공급되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집 업체를 모집하는데 직접 이제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우선 한 4-5명이 6개월씩 하는 것은 임팩트가 없다. 그래서 구에서 4월, 5월 각 20명씩 청년 대학생들을 뽑아서 학기 중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렇게 뽑아서 이거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서구 맘카페 이수진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100명인가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이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폭탄을 떨어뜨린 거죠. 그렇게 임팩트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구청장 박경호 구청장님께서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사업 계획에 또 좀 부족한 거나 또 좀 더 했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코나이 팀장님이나 또 우리 이수진 서구 맘카페 회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나들이 검담만 우리 이수진 회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음에 대해서도 배달 이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공공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렸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서구에서는 어떻게 동참을 했는지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들리시나요? 네, 좀 크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네네. 네. 네. 서구는 사실 약간 특별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구청장님께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기관장들보다 높으셨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측을 하셨고, 그래서 2019년도에 바로 서구 이제 구의회 조례를 통해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통해서 이제 운영 자금들을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전략회의라고 해가지고 부구청장님과 이제 관련할 수 있는 모든가 식품위생과에서부터 기업 지역과에서부터 지역경제과까지 다 들어와서 이제 서구는 경제에너지과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민간인으로는 제가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지역 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예전 직업이 플랫폼 개발 일을 했다 보니까 이 시스템 구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운영 대행사를 어떻게 보면 견제도 하고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요구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회의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누적이 됐던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배달 서구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되겠냐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몇 번 들어왔다가 접속을 하지 않는 게 일반 시민들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서구도 처음부터 확대적으로 되게 잘 모집이 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짐을 했냐면 어쨌거나 공공배달앱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이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더디더라도 열심히 한번 이걸 운영을 해보자라고 했고, 저와 이제 검단과 저희는 검암을 포함하고 있고, 청라에도 맘카페가 있는데, 그 두 카페에서 이런 이제 배달 서구라는 공공 배달 앱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매일 시켜 먹는 그 가게 주인분들한테 나는 10,000원어치 주문하지만
그분들이 배달서구에서 저희가 주문했을 때랑 배민이나 그런 대기업 플랫폼에서 주문했을 때 그분들은 나는 10,000원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 꾸준하게 노출시켰고 그 부분들에서 공감을 했고 시민들이 사실 배달서구가 처음에는 불편함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많이 기능이 보완이 된 거고요.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해한 거라면 감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요청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라는 거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민원의 글이 아니라 이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너무 불편해. 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코나이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언제까지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사실은 군산에 있는 배달 어플이 공공 배달 앱으로는 첫 번째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활성화가 못됐어요. 그 앱만 만들어 놓고 그 뒷단에 붙여지는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이제 배달 업체들의 참여 배달 기사들까지 이제 포스기까지 연동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플은 만들었으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어플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배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상인분들도 공공배달 앱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 우리는 배달 뭐 괜히 거기다 갖다가 배민도 신경 못 써가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하시다가 너도 나도 다들 이제 옆에 있는 가게분들도 다 이제 등록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본인이 알아보시고 이용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용자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 가게를 이용하면서 여기 지역 카페 되죠? 이걸 물어보면서 배달 어플에 들어와 있나요? 이걸 먼저 물어보니까 저게 뭔지는 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역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된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운영대행사인 코나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거기 있는 주민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동참을 해줘야 되는 공공의 플랫폼은 모두 다 그런 그 삼각형의 그런 협조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배달 이음이 1월 달에만 제가 알기로는 80억인가 매출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도 있긴 해요. 왜냐면 매출이 많이 확대가 된 거는 인천시가 일상회복지원금을 12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부터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다 쓰지? 근데 배달 앱인데 근데 내가 굳이 밖에 나가서 카드를 쓰지 않아도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역 카페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캐시백을 또 10% 받네? 캐시백을 받는 줄 알았는데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가게가 직접 할인해주는 추가 할인액도 있네? 라고 하시면서 한 번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캐시백의 금액이 맨 처음 주문을 하게 되면요. 주문하고 결제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혜택이 받는지 막 숫자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가 되다 보니까 다음번에 배민에서 내가 쿠폰이 없나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내가 이거 보느니 당연히 쓸 수 있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카페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하셔서 이용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 잘 정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관의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쿠폰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인천시가 되게 인천시 의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또 인천시 그 거버넌스 회의에도 들어가서는 알지만 인천 이음 관련해서 정말 예산을 안 쓰는 정말 지금 경기도 지역 카페 관련해서도 이제 홍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10대 1이 아니라 한 100대 1 정도밖에 금액을 안 쓰세요. 그래서 코나이가 자체 예산을 쿠폰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나이 쿠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우리 쿠폰 발행할게. 배민한테 우리가 수수료 주느니 공공배달 이용해 주시는 시민들한테 내가 쿠폰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쿠폰 업체가 자체 쿠폰 발행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캐시백 지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인천시는 2022년도에 대해서 50만 원에 대한 10% 유지하겠다고 반납시장이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저희는 어떤 시간을 번 거죠. 2022년도 안에 어떻게든 공공 배달 앱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벌어놓은 거죠. 캐시백이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추가 할인. 그 가맹점들이 보통 1%에서 많게는 9%도 추가 할인해 주시거든요. 그것도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적 금액에 대해서도 내가
그동안 계속 받아왔던 캐시백이 얼마고, 할인액이 얼마고, 얼마나 혜택을 받아왔는지가 다 누적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효과가 어우러진다면, 계속 이 공공배달 앱이 실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참아내는 부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윤을 위한 기업들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요. 근데 공공배달 앱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책임 부분? 뭐 없어져도 그냥 정치인들 외에는 책임을 안 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약간 좀, 비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행동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이겨내려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공무원들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양구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계양의 배달 이음을 홍보하기 위한 주민들의 뭐 100명을 모집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자주 가는 가게에 배달 이음에 입점해 주세요. 저희가 거기서 캐시백 받고 주문할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는 것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가가지고, 공공배달이 있는데요. 여기 가입하시면요.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고요. 이런 거를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계양구는 그렇게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구의 자체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제 계양 자체만의 이렇게 쿠폰이나 그런 것들을 지급하는, 그리고, 수수료 부분들도 서구처럼 소상공인 수수료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배민의 어플보다는 공공배달 어플에 좀 신경 쓸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길게 드렸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 다 잘 이해하셨죠? 네.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코나이 이상훈 대표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서구는 서로이음이라는 그걸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니, 그냥 이걸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인천 이음 안에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서로이음을 따로 만들 필요가 이렇게 있는 건지,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나이 이사원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들려요. 음소거를 키셔야 돼요. 10시 올 거야? 10시 지금 하고 있어. 다시, 지금 음소거 됐어요. 다시 해보세요. 음소거 됐어, 지금. 됐어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어폰을 다시 한번 꽂아보세요. 야, 너가 겁나 아파. 야, 그만 끝내, 이제. 끝내. 죄송합니다. 들리세요? 네, 이제 들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배달 서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를 제가 회사를 다니진 않아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서구 쪽에서 처음부터 이제 서로이음에 대한 지역 화폐를 쓸 때 거기에 대한 부가 서비스로 배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서구라고 해서 이렇게 배달 서구를 그러니까 서로 이음이라고 해서 배달 서구를 딱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아까 이수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라 유구심에는 좀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관에서도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특히나 또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냥 인천 이음에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계양 배달 이음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네, 대신 그럼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왜냐면 이상훈 팀장님은 나중에 오셨고, 네네네. 저는 2019년 3월 달부터 이제 네. 서로이음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서구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던 이유가 인천시는 부가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가정상의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서구가 좀 구 단위가 좀 더 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서구가 먼저 시작을 해라. 왜냐면 어떤 사업이든 시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 구에서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플랫폼 사업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게 성공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도이음 같은 경우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서구가 먼저 시작하겠다. 우리를 보고 인천시가 따라가라. 이제 그건 오케이. 그건 이해를 의미가 되게 했는데, 있어요. 그럼 계양구가 한다고 할 때 인천 이음 내에서가 아니라 계양 이음을 배달 이음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얘기를. 네네. 근데 그거는 있다 없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수 같은 경우도 별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공무원분들이 좀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체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에 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브랜드. 예, 근데 지금은 시가 그때는 안 했으니까 사실은 연수도 서구도 각각의 브랜드를 가져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달 이음에서 시작하셔도 되긴 하나, 사실 계양구처럼요, 이렇게 주민들 단체에서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배달 이음에다가 계양이라는 뭔가 약간의 부속 명칭을 붙이심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논의는 여기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이야기 쭉 들으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지금 네, 회장님. 네. 인천이음하고 우리 뭐 계양이음, 계화가 아니고 계산이음하고의 차이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안 해주시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그런 아니고, 것들은 굳이 우리가 계양구에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성이 있나? 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회장님 이음 카드 쓰시나요? 네, 이음 앱에 들어가면 네, 배달 이음이 있어서 배달을 거기서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서구는 배달 이음, 그냥 인천 이음에 들어있는 배달 이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음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앱이 연동이 돼서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예, 그렇게까지 제가 할 그 필요 없이 그냥 인천 이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이제. 그러니까 아까 네.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인천 이음에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서구에서 그렇게 연동해가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이죠. 아, 네네. 근데 그래, 이제 그래, 아니, 그게 서구가 장점이 먼저 있다면 시작을 해서요. 지역에서 또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또 이슈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또 하실 때는 또 그 부분이 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네. 시스템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천 이음은 앱은 특허가 있어요. 중충 구조도 되어 있어서 인천시 안에 각 구가요, 구의 행정을 각각의 부가 서비스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올릴 네, 수 맞아요. 있는 중충 구조의 특징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계양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계양 이음으로 별도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만들어서 붙이실 네.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질문 계신 분, 우리 아까 보니까 누구지? 김인환 우리 김인환 씨 들어와 계셨는데, 김인환 씨 어디 가셨어요? 김인환 씨. 예, 저는 오늘 경청에 중점을 좀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이러면 누구한테 가는지 알죠? 이러면 누구한테 가는지 알지? 이러기 진짜. 오연은 네. 오연한 선생님. 네. 저는, 그러니까
인천 이음보다는 아까 검담맘 이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만에 그런 플랫폼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이슈하기도 좋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내 지역에 있는 인천보다는 내가 사는 구에 소상공인들을 내가 직접 해서 불편함을 감수한다라는 의미는 좀 더 넓게 가게 되면 잘 안 되잖아요, 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명목이나 이런 거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인천 이음을 통해서 배달시키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난번에 그 제2의료원 그 계약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서명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계양구에 있는 외식업체들의 그 지금 이익이 10% 정도 되는 이익이 지금 다른 데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지켜주자 하는 운동을 하자는 건데 어떤 식으로 좀 전개를 하면 이것들이 좀 효과를 가지고 진행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네, 네 회장님. 네. 김준수 회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네네. 지금 계양구 외식업체를 국한해 가지고 한다면 계양구의 위생과에서 우리 구 내에 전체적인 외식업체 연락처나 뭐 주소 다 있으니까요. 네. 위생과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회장님 주신 말씀하고 이수진 그 회장님 주셨던 얘기 제가 가지고 거버넌스는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관과들, 지역경제과, 위생과, 일자리과, 그 다음에 유관기관인 외식업 중앙의 계양지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김준수 회장님 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운동단체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시민활동가들은 어떻게 여기 개입을 같이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운영사인 코나아이도 반드시 참여해서 이렇게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그 다음에 운영사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정책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게 우리라고 하는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를 아우를 수 있는 뭐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단톡방에 그러니까 다음 주 주제를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오늘 우리 김춘수 회장님 들어오신 것처럼 그것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주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만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가 얘기가 되면 조금 주변에 그 주제에 관심 있거나 관심 있는 단체 또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밀고 나가게 우리가 서로 돕고 이렇게 좀 그런 체계가 지금 돼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끼리 이거 너무 그 힘들어지는 것 같아. 지금 그 서명운동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몇 분이 지금 이렇게 맡아서 운영진이 이걸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수 회장님 들어와 계시니까 플랫폼 수수료를 줄여주자. 이 운동은 회장님 우리 국민운동 단체가 김준수 회장님 나가셨어요? 네. 국민운동 단체가 같이 한번 나서주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참 좋죠. 네. 지금 계양구 단체들이 뭐 상당히 많잖아요. 네. 단체들의 그 오너들하고 연락해서 이런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식 쪽에는 외식업체 네. 위생과 통해서 하고, 네네.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해서 이제 처음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그 외람된데 일단은 국민운동 단체장님들하고 좀 연락하셔서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예,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요 네. 거버넌스, 이 과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사하고 같이 모일 때 어떻게 참여할 건지를 같이 좀 저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중에 한번 약속 잡죠, 회장님. 아, 저희가 여기 단체장 모임 자체가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때 하는 게 좋지. 일부러 좀 만나기에는 전부 다 바쁘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그때는 일정을, 네, 일정을 나중에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른 의견 주실 분들 안 계시면 다음 회의, 혹시 우리 코나이나 또 우리 이순희 회장님 더 주실 말씀 있을까요? 계양구도 예, 배달을 통해서 많은 업체분들이 예, 대기업의 플랫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정책보좌관들 얘기는, 왜, 시민들이 인천 이음에서 주문을 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할까?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편리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 버거킹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나이 이상원 팀장님 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업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뭐 가맹점 수나 그 실적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 자체에서도 많이 부정적으로 입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PPT에서 보셨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게 기사화되다 보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역으로 반대로 저희 쪽으로 컨택을 해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6개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로 5개가 더 입점을 할 예정이고요. 뭐 대형 스타벅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많이 시키시는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는 순차적으로 이디야. 이디야는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왜 못 들어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스타벅스는 본사 직영점으로만 운영이 되는 브랜드예요. 지역 카페는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네. 예, 대기업 직영점은 다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네. 우리가, 어쨌든,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그건 가맹점이요. 가맹점. 이제 가맹점들은, 가맹점들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고요. 브랜드에 오케이. 대한 로열티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스타벅스는 본사 직영점이기 때문에 오케이. 매출이 모두 본사로 기속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맹점들을 들어올 수 있는 데들은 좀 이렇게 코나이가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주실 말씀 없으시면 네. 채팅에 우리 최세원 님이 공공 배달 플랫폼은 지역 경제 살리기에 기반을 두는 걸로 하자. 제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더 이야기 없으시면 다음 주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돌봄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학교 돌봄터를 중심으로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돌봄이지만 그 주제의 핵심은 경력 단절 없는 자치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력 단절 없는 자치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력 단절에 가장 악역을 하고 있는 초등돌봄, 100% 초등돌봄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평화복지연대
신진영 협동처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책 단톡방 지금 오늘까지 보니까 105명 들어와 있던데요. 거기에 이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이 돌봄과 관련된 또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이런 분들 좀 초청해서 같이 이 줌회의에서 좀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검단마 이수진 회장님과 코나의 이성 팀장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함께하면 처음 오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김준수 회장님께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다음 주에도 같이 해주세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